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4년 전인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사태 때 고객 예금을 100억 원 넘는 고객 돈을 들고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던 인물이죠. 최근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또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 옥중 감옥 생활을 한 4년째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왜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2012년도에 이제 미래저축은행의 이제 그 대주주인 김찬경 씨가 이 은행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내용으로서 차명 대출을 받고 하면서 4,500억에서 5천억 정도의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이제 형사 책임으로 징역 8년의 형을 받아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계속 복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로에 의하면 다시 또 새로운 혐의가 또 발견이 되어서 또다시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기대고 있던 이제 어떤 여성이 사망에 이르러서 그로 인한 또 극단적인 슬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런 이제 본인도 이런 극단적인 시도를 한 거 아닌가라고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업계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 정신적으로 의존했던 여성은 내연녀라고 합니다. 이웅혁 교수님, 그런데 이 김찬경 씨의 자살 시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2012년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혐의 사실이 이제 알려지기 직전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그 직전에 밀항을 그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 조폭을 이용을 해서 밀항 가는 상황에서 결국은 해경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치소에 그 수감이 되었고 그날 이불 등을 이제 이용을 해서 목을 매려고 하는 그 자살 지도를 그 했었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또 그 숨겼던 그 비자금의 56억은 또 친구가 또 훔쳐갔고 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소위 말해서 정관계로 갔었고 또 예를 들면 금괴 2개가 청와대 행정관에 갔었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정말 일반 서민의 그 피 묻은 돈, 땀 묻은 돈 이것을 저축은행이 정말 잘못 사용을 했던 그 같은 사건이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자살 시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살 시도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김찬경 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을 만큼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먼저 중졸의 신분으로 서울대 법대생 행세를 감쪽같이 했다고 합니다. 김관중 변호사님 혹시 여기 출신 아니신가요? 네, 같은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서울법대생과 또 이 교수들을 김찬경 씨가 어떻게 해서 속여 넘긴 거예요? 이 김찬경 씨가 학교를 다녔을 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가짜 학생으로서 다녔던 때가 1978년, 79년 이제 저보다는 이제 4, 5년 이제 이전의 그 선배 세대들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 분들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제 근데 우리가 대학 들어가면은 같이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좀 나이가 좀 많은 형들이 와가지고 이른바 그 복학생들. 와가지고 야 임마 점마 하면 이제 그런 형들이 있습니다. 이 김찬경 씨도 군대에서 복무를 하던 중에 실제로 서울대 법대생인 다른 이제 동료 군인과 같이 친해지면서 나도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다고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제대를 하니 야 그러면 너도 복학해야지. 그래 나도 복학해야지 하면서 학교에 같이 복학을 해서 복학생 모임에 나가다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전에 입학했다가 최근에 복학한 그런 학생으로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이제 뭐 학교만 사칭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도 강의 시간에 꼬박꼬박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후배들,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 또 같이 복학한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교수님들이 뭐 모든 학생들의 학적을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신분증 체크를 하지는 않으니까 교수님들까지 참 열심히 한 학생이네라고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뭐 결혼식 주례를 이 법대 교수님이 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법대 복학생 모임 이른바 법우회의 대표까지 지내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법대생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웅혁 교수님. 그러니까 김찬경 씨가 서울법대생들보다 머리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연기 잘해오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결국 이제 어쨌든 이게 범죄 친화적 그 생각 같은 것은 서울법대생보다 이제 훨씬 뭐 뛰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도 뭐 가만히 보면은 이 과외 학생 지불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이제 불법으로 이제 받기도 하고 아니 말이죠. 잠깐만 과외를 지도하는 학생의 집을 담보로요? 예, 그래서 은행 융자까지 이제 받았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와 같은 이른바 와이칼라 범죄의 테크닉은 이미 갖고 있었다. 예. 뭐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과외 비용과 입시 지도 명목으로 또 1,6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이 이때부터 예. 사실은 이제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신뢰를 이용을 해서 자기에게 가장 극대화시키는 이른바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 와이칼라 사이코패스다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는데 말이죠. 네. 소위 말해서 양복을 입은 배밀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 잘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기화로 해서 뭐 건설 회사를 뭐 인수하기도 하고, 근데 그 부도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예. 절차를 거쳤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예. 그리고 심어주고 나서는 인맥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고 그럼으로써 조금씩 성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네. 들통이 나게 된 계기는요, 졸업 앨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졸업 앨범에 이제 개인 사진을 찍고 그리고 주소록에 주소가 이제 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찬경 학생은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진 이 학부생들에게 신고에 의해서 들통이 났는데요. 더욱더 가관인 것은 가짜 서울대생이라는 게 정체가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이 법대생들과 아주 돈독한 또 사이를 유지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반이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김동철 박사님. 네네. 자, 이 김찬경 씨. 네.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얘기를 드리면 또 많이들 또 놀라십니다. 음. 자, 일단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입니다. 하하. 예.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초등학교 이제 신라 초등학교를 마쳤는데 예. 이 신라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구화 중학교로 가는데 이 중학교가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려면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 아.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뭐 때문에 중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정확히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졸업이다. 졸업인 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머리는 좋고 예. 그러나 학교에 대한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로 계속 뭔가를 스스로가 예. 좋게 만들기 위해서 허언을 발생을 시켰을 것이고 예. 이 허언이 정말 자기도 진실을 믿을 수 있게끔 가짜로 그걸 믿게 되는 공상 허언증으로 아하. 확산이 됐을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기를 이 사람이 이것만 쳤겠습니까? 서울법대생이라고 속여서 명망가의 아주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에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가짜 신분으로 결혼을 한 건데요.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귀하신 따님이 당한 거예요? 뭐 우리 인류라고 하는 이제 어떤 여대의 그 병원장 이화여대요? 예, 예. 이화여대라고 합니다. 딸과 이제 결혼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때 그 법대 교수님께서 직접 주례도 주시고 또 그 옆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또 예. 뭐 후배들 다 이제 그 가전 제품도 선물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꿈에도 의심하지 못했었던 그랬겠죠. 예. 이 지금 이화여대 간호학과 출신의 여성으로요. 또 그 아버지가 병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어떤 축의금을 내면서 이 김찬경 씨를 도와줬고요. 그런데 이 사기극이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 부인이 임신 7개월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딱한 처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나중에 또 이 김찬경 씨의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재결합을 한 것으로 지금 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가짜 서울대생, 가짜 결혼에 이어서 저축은행 회장직도 가짜로 얻어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조 원대 은행 회장님이 알고 보니까요.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인학 교수님, 네.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2조 원대 돈을 굴리는 회장님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건설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예. 그 이게 300억 원의 그 부실 이제 건설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 것이 무려 한 170억 있다 보니까 예. 신용 불량자로 지금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외환 위기가 그 찾아와서 예. 여기에 이제 금융 사업에 그 뛰어들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이용을 하고 또 그 인맥을 활용해서 예. 결국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그 회장까지 그 올라갈 수 있었다. 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유리하게 형국이 구성되었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인맥을 속이고 탁월하게 관리하는 데는 뛰어났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에서
은행의 회장까지, 저축은행의 그 예. 사장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철 박사님, 이러한 사기꾼들 특징이요. 정말 뭐 화술이 좋고요. 일단 그리고 인맥 관리에 그렇게 또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이 양반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인맥 관리는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허언이 있고 인격 장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을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뭐 보상을 해주거나 선물 효과를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2008년 5월에는 뭐 그 3,800원을 빌려 가지고 아름다운 골프장을 인수를 합니다. 예. 그럼 그 골프장 인수를 가지고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접대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사실 인맥 관리를 상당히 활용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뭐 유네스코에 이제 그 지정이 된 이제 잠정 이제 문화재인데 예. 이 문화재가 건재 고택이라고 하는 곳을 또 이제 하나를 인수를 해서 예. 자연산 장어라든지 아. 그리고 술과 식사를 계속 향응을 접대를 예. 했던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건재를 좀 알리고 예. 그리고 믿게 하는 그런 심리적 부분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자기의 거짓을 포장을 했다고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죠. 네, 김동철 박사님. 네네. 앞서서 뭐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라는 네네. 표현이 나왔고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도 하셨지만 이 사람이 2번의 자살 기도를 했다는 거는 그나마도 지난 인생에 대한 어떤 후회나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자, 소시오패스를 저희들은 이제 인격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이든 부정한 일이든 나쁜 일이건 남을 피해를 주는 일이든 무조건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거짓일 확률도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매번 자살 시도를 했었을 때 다 알려졌더라는 것이죠. 아.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산적인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머.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설이죠, 물론. 가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 거지만 이렇게 민화진 증후군이라 그래서 예.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실제로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예. 자기의 팔을 부러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것처럼 예. 거짓말을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예. 그 만들어진 것들이 정말 믿게끔 아. 해서 전체를 거짓으로 이렇게 예. 포장하는 경우가 소사이시스로 얘기를 하면 오. 패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김창경 씨의 자살 기도를 과연 순수하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또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